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옥군입니다. 10월 8일 오전 11시 58분입니다. 예, 추석은 잘 보내고 계신지요? 비가 계속 오다가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겠네요. 날씨도 꽤 쌀쌀해졌습니다. 예, 하늘은 맑고 우리나라는 뭐 지금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정말 위대한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맞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다니 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지금은 정말 다시 없을, 두 번 다시 없을 희한한 시기인 게 우리나라로서는 가짜 대통령과 진짜 대통령이 있어요. 존재를 해요. 두 분이 다. 진짜 대통령은 지금 그 영부인까지 전부 감옥에 가 계시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가짜 대통령이 예능에 나와서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찍고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은 정말 감히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진짜 수없이 해내십니다. 국가 전산망이 온통 파괴가 돼가지고 이제 이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공무원은 그거 관련된 일 하다가 그냥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목숨까지 잃었는데 그 와중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출연하셔서 웃고 떠들고 아주 그 두 부부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래 살아보니 저는 연기 쪽은 안 해봤지만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저 연기자들이 또 어렸을 때 보던 거랑 이제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는 연기라는 게 뭔지 개념도 없고 우리 때는. 근데 자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연기라는 게 내가 안 해봤지만 저런 거구나 이제 대충 짐작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진짜 연기자들도 어려워하는 게 그 자연스럽게 웃는 연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그 베테랑 연기자들도 웃는 장면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웃는 연기는 어렵다. 오히려 우는 연기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웃는 연기에 비해서는. 물론 우는 연기도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연기이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특히나 막 파한대소하고 막 이런 정도의 웃음을 참 연기로서 해낸다는 것은 정말 저는 뭐 웬만한 베테랑 연기자도 그거를 그렇게 쉽게 해내는 연기자는 아직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 웃는 연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말 뭐 놀랍죠. 연기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웃는 연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내십니다. 그분은.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장동혁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당선자하고 셋이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었냐면 얼마 전인데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와선가 막 그 직후인가 그랬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나고 보면은 이제 그때 이재명 당선자한테 필요했던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장면이. 그 장면이 나는 여당과도 야당과도 잘 지낸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뭐 독재자가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당선자 심정에는 이게 너무 필요하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만날 때 특히나 뭐 G7에서도 그랬고 트럼프를 만나고 와서 느꼈던 게 그걸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당성 있는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부정선거로 당선된 독재자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거기서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이 너무 필요한 거죠. 제가 보기엔 이재명 당선자는 최소한 소시오패스 정도는 될 거예요.
다 급이 있죠. 소시오패스도 사이코패스도 그 정도를 몇 점 이러면서 등급을 구분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소시오패스가 아주 심해지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래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제 소시오패스에서부터 그게 심해지면 사이코패스까지 되는 건데, 예. 이재명 당선자는 제가 보기엔 소시오패스는 좀 넘어서는 사람 같아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거죠. 예. 아주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그 연기에 장동혁 대표가 순간적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래갖고 장동혁 대표도 따라서 웃었어요. 막. 그러니까 그 얼마나 화기애애한 장면이 연출됐습니까? 그때 장동혁 대표가 당했죠, 사실은. 그 이재명 당선자의 능력이에요, 그게. 소시오패스적인 능력이죠. 자기가 필요한 거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얻어낸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낸다는 겁니다. 자기가 막 웃었어요. 아주 거짓 웃음이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야당 여당 이렇게 다 모여서 웃으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걸 얻어냈습니다. 그 사람은. 이재명 당선자는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 자기가 목적하는 거는 거의 다 이뤄내는데 그런데 왜 참 아이러니하고 참 신비로운 게 참 신비롭다기보다는 그 참 신기한 게 그런 건 다 이뤄내는데 관세 협상은 이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익을 위한 것은 이뤄내지를 못해요. 지금 하나도.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건 다 이뤄냈어요. 거의 자기 뜻대로 다 해요. 자기 위한 거를. 자기 이익을 위한 거는. 그런 아주 위대한 분이죠. 정말 우리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참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제가 속았던 부분이 많다. 우리 국민이 많이 속았었다. 이제 이런 걸 느끼는데 뭐든지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점수를 매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길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속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80점쯤 되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으로서 점수가. 완전히 속아 있었던 거죠. 그쪽에서 만든 영상만 계속 보니까 이 거짓 영상들을 계속 보니까 관심은 없지만 한 80점쯤 되나 봐. 이런 이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정치에 좀 관심을 갖고 지난 자료까지 다 찾아보고 다는 아니지만 많이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 점수를 매겨봐라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점수가 한 4, 50점 될래나요? 참 정말 낙제점이죠. 그런 이제 분이셨더라고요. 너무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도 낮고 그러니까 계엄 이전에는 이분이 뭐 점수가 한 60점, 70점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대통령으로서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제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쫙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90점짜리 대통령이에요. 인간은 100점일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100점은 없잖아요. 완벽한 거니까 그건 신이나 가능한 거지. 그럼 인간으로서 90점짜리 대통령을 해내셨다. 야, 이건 뭐 거의 최고 점수죠.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그 태생적 한계, 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 구테타로 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 부분을 빼면은, 만약에 그 부분을 빼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점수상으로는 거의 뭐 95점 이상이니까 이제 이거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수준이죠, 거의. 박정희 대통령. 우리는 이제 그런 대통령을 모셨던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국운이 있는 나라다. 결코 하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는다. 이제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소위 군부 구테타로 인한 정권이 2번이나 들어섰는데, 원래 세계 어떤 나라를 제가 아무리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대충 주소들은 풍월로만 봐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그 구테타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건 다 망한다고 봐야죠. 독재자가 되고 이제 다 망하잖아요, 거의.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독재자가 한번 들어서면.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 근데 우리나라는 2번이나 들어섰는데 전부 나라가 흥했어요. 그때마다. 예, 물론 이제 그 대통령들의 과가 있지만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팩트예요. 어떤 나라에서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그 나라가 더 잘 살게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2차례나. 예.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진 운이죠. 운이 좋은 거예요. 하늘이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죽하면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호하사, 예, 가사가 그러니까요. 예, 말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이 사태도 도약을 위한 어떤 그 뭐랄까 아픔이다. 예, 고통이 있어야 성장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겪어야 될 고통, 성장의 고통이 아니냐. 정치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 발전된 정치, 제도,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제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인물이 이재명 이 위대한 대통령인데 예,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아주 커다란 거대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재명 당선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악역일지라도. 예, 어떤 커다란 관점에서 보자면. 예, 이재명 당선자의 역할은 그런 악역을 맡음으로써,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통령직을 수행해내는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각성시키게 되겠죠. 우리나라 국민의 능력을 배양해낼 거예요. 어떤 능력일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능력. 국민들이 그 능력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정치인들이 국민 위해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국민을 속여가면서 지들 입속을 챙길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맹을 벗어난 게 몇십 년 됐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문맹률을 자랑해요. 거의 문맹이 없어요. 거의 다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거의 세계 최고죠, 지금. 문맹률 자체가. 그거가 이제 국민의 교육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인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사회에서 그럼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는 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국민의 의식 수준 중에서, 그러니까 사기꾼을 구분해내는 능력. 예, 사기꾼을 구분해내는 능력. 사기꾼들은요,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그럴듯하게 사기를 치거든요. 바보같이 사기치면 누구든지 안 속죠.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기꾼을 구분해내는 능력은 쉬운 능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그걸 해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재명 당선자가 우리 국민을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엄청난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 어려운 일을, 그 어려운 교육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직접 몸소.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라.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소. 온통 거짓말을 하는데도 우리 국민은 여전히 속고 있죠. 그 이솝우화에서 늑대와 양치기에서는 세 번 만에 모든 사람이 안 속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 현실은 이렇게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약 500번 정도 반복되면 국민들이 안 속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야당 대표 시절부터 해가지고 야당 뭐 정치인 시절부터 해가지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거짓말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친 것만 벌써 한 200~300번은 돼요. 이제 한 200~300번 정도만 더 반복되면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게 됩니다. 대통령이 됨으로써 지금 거짓말의 빈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점점 자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어요. 지금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짓말이 계속 줄줄줄 나와요. 이제 500번 정도 되게 되면은 온 국민이 알게 됩니다. 그거는 이솝우화에서 나왔던 원리랑 똑같아요. 거짓말을 영원히 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솝우화에서도 야 늑대가 나타났다 한 번 속았어. 늑대가 두 번째 또 속잖아요. 근데 세 번째 안 속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동하고 현실에서는 500번 정도 반복되면 알겠죠. 아 이거
또 거짓말이네 이렇게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벌써 한 200~300번 해오셨기 때문에 당선자가 된 이후로는 지금 엄청나게 거짓말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500번 달성할 거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되는구나. 저 거짓말쟁이구나. 이제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정치인들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정치인들, 저게 진짜구나. 저게 진심이구나. 저게 거짓말이구나.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국민들한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문맹률처럼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치인 중에 지금 같은 저 범죄자들은 거의 발을 못 붙이겠죠. 우리나라 국민이 90%가 아니라 80% 이상만 그런 정도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가짜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그거는 문맹보다 훨씬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 수준은. 그건 어느 정도는 지적인 영역이기도 한데, 전부 또 완전히 지적인 영역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20년 전쯤인가 강호순이라고 있었어요. 강호순이라고 연쇄살인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쇄살인마가 아마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워낙 떠들썩했던 인물이니까요. 연쇄살인마, 우리나라에서는 뭐 몇 명 없었으니까요. 그 중에 강호순이라는 자가 그 지네 동네에서 그 차를 몰고 가다가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젊은 아가씨들을 유혹해가지고 데려가서 살해하고 이랬던 연속적으로, 그랬던 인물이 강호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강호순이가 그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강호순이가 그 여성을 유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꿰어낸 거예요. 여기 타라고, 내가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강호순이 그 여성들이 웬만한 여성들은요, 남자들, 또 나이 먹은 남자들이 타라고 그러면 안 타요. 겁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타겠어요?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면.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강호순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여성을 안심시키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굉장히 진솔해 보이는 듯한 표현으로, 아, 내가 지금 우리 딸도 있어서 그런데, 내가 딸 같아서 그러는데, 그 지금 추우니까 떨지 말고 여기서 내가 곳까지만 데려다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때 어땠겠냐는 거예요. 야, 타! 야, 년아, 타! 뭐 이랬겠습니까?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지만, 그게 착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쇄살인마 같은 강호순이가 엄청나게 성격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상해 보이고, 굉장히 마음 좋은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성들 입장에서. 그렇게 지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강호순이가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뭘 생각해 보게 되냐면, 지금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연쇄살인마 같이 나쁜 사람은 성격이 포악할 것이다, 흉폭할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특히 사기꾼들은 완전 반대예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성격이 아주 지랄 같을 것이다. 아니라고요. 성격이 굉장히 좋다고요. 거기서 굉장히 속는 거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것과 마음이 좋은 건 다른 문제라고요. 그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과 선한 사람과 성격이 좋은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잘난 체하는 웃군이 말씀드리는 게, 이런 개념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해야 될 개념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이해하게 되면, 거의 많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80% 이상이 거짓 정치인들을 구분해낼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저게 저런 말을 하네. 쟤는 위선자구나.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구나. 이런 걸 구분해낼 수 있으면 더 이상 정치인들이, 지금 같은 민주당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피를 빨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피를 빨고 돈을 빨고 모든 걸 다 빨아가고 나라를 아예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쟤네들은 제가 보기에. 예,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내면 당선이 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진다는 거는 그렇게 거짓된 자와 진실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겁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되면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는 뭐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잘난 체하는 웃군이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살아보니까 그걸 너무 헷갈려해요. 네, 여자들이 특히 그런 쪽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조금 부드럽게 자상하게 해놓으면 홀랑 넘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속기 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아우 살인마? 아우, 성격 지랄 같겠지? 아니라고요. 그럼 인상 험악하겠지? 아니라고요. 예. 굉장히 그 조작된 인상,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표정을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을 지어 보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근데 안 속을 수 있다고요. 저는 안 속잖아요. 벌써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노하우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알아가게 되면은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 오늘 뭐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